띵동. 고려라는 나라는 외침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외침이 뭐예요? 외침? 아니죠? 외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침략이죠. 고려는요 10세기, 11세기, 12세기 세기는 다 알죠 설마? 네. 이 C가 뭐예요? C가 세기예요? 네. 센츄리 아니에요? 센츄리? 센츄리죠. 영어로 하면은 센츄리. 자, 10세기, 11세기면 그러면은 연도로는 몇 년도에 대충? 몇 년대예요? 900년. 900년대, 1000년대죠? 요때는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몽골이 아니라요. 네. 맞아, 틀릴 수도 있지, 맞아.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다 머릿속에 딜리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험 끝나면 바로 까먹어야지. 맞아요. 자,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란이 네. 쳐들어와서 1차 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 강동 육주 획득. 2차에 침입 때는 양규의 활약. 3차 침입 때는 귀주대첩, 강감찬. 다 했을 겁니다. 12세기에는 누구랑 마찰이 있었다 그랬죠? 12세기에는 주로 그렇지 오랑캐라고 여긴 여진족. 여진족이 나중에 금나라를 세운다 그랬죠? 윤관의 무슨 반? 별무반. 동북 구성. 네? 기억나죠? 근데 여진족이 갑자기 힘이 세지면서 오히려 사대를 요구했는데 이자겸이 사대를 수용했다. 이런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자, 13세기에는요 드디어 누가 쳐들어온다? 그 유명한 몽골. 몽골족이 세운 나라는 원나라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나라의 이름의 특징은 한 글자짜리죠. 한 글자나. 어쨌든 요 시기는 13세기 초반에는 뭐였어요? 예, 무신집권기죠? 무신집권기. 특히 누구 때? 충원의 아들 최우 때 몽골이 침입해 오자 어디로 수도를 옮깁니까?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걸 천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카메라 앵글.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이 이쯤에 있다고 치고 개경이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개경. 어느 나라의 수도? 조선의 수도라고요? 지금 어디라고 했는데? 고려죠. 고려의 수도가 개경입니다. 개경에서 어디로 수도를 옮겼다고요? 강화도. 왜냐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몽골 애들은 말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몽골은 내륙국가라서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섬으로 도망가면은 몽골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개경에서 어디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무신정권은 이 강화도에서 무신정권이 끝날 때까지 버팁니다. 자, 특히 저 최후 때는 이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자고 뭘 만들어주죠? 그 유명한 8만 대장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불교의 경전을 불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불교의 경전을 목판으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나무에다 글자를 양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8만 개를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거란의 침입 때도 이런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거란의 침입 때는 부처님 거란의 침입을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초조 대장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 불공을 드리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몽골의 침입 이후에는 몽골의 침입이 거의 40여 년 동안 거의 6차례 이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정권은 항복하지 않고 버텼죠. 근데 최후 다음에 뭐 최양, 최이 이후에 김준, 이면, 이민무 이렇게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무신집권자들이 서로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신집권도 집권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무신집권자들도 왕과 문신들에 의해서 제거되고 무신집권기가 끝나면 이제 몽골한테 항복해서 무슨 간섭기가 시작된다? 원간섭기가 시작된다. 이거 14세기 아닙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원간섭기는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원간섭기에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고려라는 나라는
고려는 뭐야?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어디한테? 원나라한테. 그래서 원나라 황제가 고려 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요. 원나라의 공주죠. 고려 왕이랑 원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 왕이랑 원나라 황제랑은 그럼 무슨 관계예요? 원나라의 공주, 황제의 딸이 고려 왕한테 시집 갔어. 장인어른. 그치. 원나라 황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려 왕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제의 사위를 뭐라고 부르냐? 부마라고 부릅니다. 부마. 졸려! 네. 부마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고려 왕이랑 고려가 몽골의 황제한테 원의 황제가 장인어른이니까 둘이 동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단계 낮잖아, 그렇지? 장인어른인데. 그러니까 고려는요, 원나라의 이제 부마국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려는 그 나름대로 이 황제를 칭했던 나라입니다. 황제. 예. 근데 이제 황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원나라의 황제가 더 높은데 같은 급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아니라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왕. 황제랑 왕이랑 달라요. 중국의 임금이 황제예요. 왕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썼어요? 왕을 부를 때 조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태조. 기억나죠? 성종, 광종, 저 같은 관종, 예? 조종. 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충땡왕이라고 부릅니다. 충땡왕. 원나라한테 충성했다. 그래서 충땡왕이에요. 충성왕, 충렬왕, 충혜왕, 충수광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종종종종종 나오다가 충땡왕이 등장해요. 그럼 그게 무슨 식이란 얘기예요? 원안석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표현 있죠. 황제, 폐하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폐하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하. 황제의 아들 뭐라고 불러요? 황태자라고 하죠. 태자. 태자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세자. 이렇게 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격이 낮아졌다. 격하되었다라고 해요. 황제 부인을 황수라고 하죠. 황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수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 고려의 중앙정치 체제가 뭐였죠? 당나라에 뭘 따왔다 그랬죠? 삼성육부를 본따서 이성육부라 그랬죠? 근데 그 이성육부 제도도 황제국, 중국에서 쓰던 명칭인데 너네가 감히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격화시켜라. 그래서 첨의부 사사체제로 낮춥니다.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언급해 드립니다. 이런 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고려는 황제국에서 이제 왕국이 된 거예요. 격이 한번 낮아진 거야. 왜냐? 원나라가 황제의 나라인데 원나라랑 동급이 될 수 없잖아요. 원나라는 항복했잖아. 자, 그리고요.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 칸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의 손자인데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였냐?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세계 정복. 자, 그러면 내가 아는 세계 고려까지 다 정복했어. 이제 원나라가. 고려 동쪽에 무슨 나라가 있죠? 그렇죠. 제페니가 있죠. 제페니 있어. 그럼 이제 원나라는 이제 고려한테 야, 일본을 정복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걔네 좀 정복하기 힘든데요. 바다 건너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 그럼 너희가 배를 만들어. 그래서 배를 만듭니다. 몽골이랑 4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또 이제 일본을 공격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배도 만들고 군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만든 기구가 뭐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입니다. 정동행성. 어디 있을까요? 정동행성. 행성은요, 뭐 목성, 금성 이런 게 아니라 기구입니다. 무슨 식목 도감할 때 도감 이런 것처럼. 정동은 무슨 뜻일까요? 정동. 동쪽을
정복한다. 그쵸? 정벌한다. 그래서 정동행성. 고려보다 더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려가 40년 동안 몽골이랑 피터지게 싸웠는데 또 일본을 정복하러 갔다가 태풍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실패해요. 두 번 공격했는데 두 번 다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동행성은 몽골이 원나라가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정동행성을 이용해서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땅도 뺏어가요. 영토도 뺏어갑니다. 원나라가 땅을 뺏어간다. 지금의 평안도 지역에 동령부를 설치해서 원나라가 이 지역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쌍성 총관부. 그래서 이 지역을 원나라가 다스려요. 자, 그리고 제주도죠? 제주도는 옛날에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탐나. 그렇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면 타임라인 하시잖아요. 그렇죠? 탐나. 네. 탐나에 탐나. 탐나 총관부라고 해가지고 요 땅을 또 뺏어갑니다. 제주도를. 왜냐하면 그 몽골 사람들이 말 타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 키우기가 좋거든. 지금도 그래서 제주도 가면 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그때 몽골인들이 말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키워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네.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을 통해서 내정을 간섭했고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나총관부를 뺏어갔다. 누가? 몽골이. 자, 그리고 또 많은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 공납, 공물. 갖다 바치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원나라에서 고려에서 유명한 거를 뺏어가는 거야. 고려에서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역시 인삼이죠? 인삼. 그리고 뭐 금은 보화 이런 건 뭐 당연히 가져갔겠죠. 자, 그리고 매. 매 뭐예요? 새. 새죠, 새. 이거 사랑의 매가 아니라 호크, 매. 왜냐면 몽골 사람들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이 고려 매를 엄청 탐냈다고 합니다. 근데 매를, 야생 매를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남의 매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표를 항상 달아놨대요. 매의 이름표가 뭐다? 시침입니다. 시침. 그래서 시치미를 잡아뗀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매를 훔쳐가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표현이 바로 시치미를 잡아뗀다라는 표현이에요. 상식이 드러나는 한국사. 자, 그 다음에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갖다 바쳐야 돼. 아, 끔찍하다. 고려는요, 이 기록에 보면은 고려 사람들은 씻기도 잘 씻고 불교 국가여가지고 육식을 거의 안 했어요. 채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여자들이 피부가 굉장히 좋아서 몽골 귀족들이 고려 여자를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표현이죠. 이제 첩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공녀로 끌려갔지만 공녀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된 고려 여인 알아요? 기황후라고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드라마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한 10년은 됐을 텐데 하지원 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있어요. 기황후라고. 원나라 황제한테 시집을 가게 된 아주 그러니까 고려에 있었으면 그냥 뭐 평범한 부잣집 딸이었겠는데 원나라로 가서 중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국가의 황후가 된 기황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도 간섭받고 뭐 물건도 뺏기고 했지만 아무래도 고려 왕이랑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원나라 공주도 자기 아빠인 원나라 황제를 보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고려 왕이 원나라의 수도인 지금의 북경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의 왕과 원나라의 공주가 이동을 해요. 둘이 그냥 배낭 메고 신혼여행 이렇게 쫄래쫄래 둘이 갈까요? 아니죠. 당연히 궁녀들도 따라가야 되고 내신들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도 따라가야겠죠. 호위해야 되니까. 뭐 신하들도 따라가서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이동하는데 최소 뭐 몇천 명씩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고려에서 원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화 교류가 벌어집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몽골풍이라고 그래요. 몽골의 풍습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 제일 기본적인 게 옷이랑 헤어스타일이 변하겠죠. 몽골 남자들 헤어스타일 뭐죠? 앞머리 이렇게 밀잖아요. 완전. 근데 뒷머리는 남겨서 따쳐. 그런 헤어스타일 뭐라고 하죠? 변발.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꼭 변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랑캐 복장이라고 해서 호복이라고 합니다. 농경민족은 대체로 품이 좀 큰 옷을 입는데 얘네들은 몽골족이나 여진족은요 뭘 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말을 재빠르게 타고 하려면은 말을 타고 또 활을 쏴야 되는데 품이 크고 이렇게 소매가 칠렁칠렁거리는 옷을 입으면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품이 작고 이렇게 좀 타이트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죠. 호복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몽골 사람들은 고기만 먹잖아요. 그렇죠? 육식하는 방법. 설렁탕이라든가 뭐 만두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뭐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려 사람들은 고기를 거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기 먹는 방법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소주죠? 소주. 여러분들 교과서 보세요. 47페이지 밑에 보면 소주골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죠? 항아리 같은 데 이게 주둥이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아래로 나와 있죠? 사진 봐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소주할 때 소자가 연소시킨다 할 때 소자입니다. 태우는 거야. 그래서 기본 술을 끓여요. 술을 이렇게 끓이는 거야. 파이어 해가지고. 선생님 전화 오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네. 투자죠. 이건 제가 편집하면 됩니다. 자, 끓여서 이렇게 물은 날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증기가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 뭐가 걸려요? 알코올이 걸립니다. 알코올. 술을 끓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그 알코올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도수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져요. 그걸 증류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드시는 위스키 같은 거 있죠? 맥주를 끓이는 거예요. 브랜디라고 하는 술은 와인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거야. 이만큼을 한 병을 얻는데 몇 병을 끓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양주가 비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소주가 들어온다. 자,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언어. 여러분들 임금님의 밥상을 뭐라 그러죠? 수라상. 그것도 몽골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집 자식이랑 결혼한 상대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하죠? 그 집안의 어른들 무슨 어른이라고 해요? 장인어른은 내 기준이고 사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돈이란 말도 몽골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왕실의 어른들 중전 땡땡. 그렇죠. 마마. 이것도 몽골에서 온 말이라서 조선 초기까지는 쓰였지만 조선 중흥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끝에 있는 붙인다는 얘기죠. 사람한테 붙이는 거. 님? 아니. 치. 장사치. 벼슬아치. 여러분 같은 양아치. 치가 이게 몽골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인데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거래요. 그래서 장사치, 벼슬아치.
언어적으로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몽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네. 마누라랑 연지곤지도 있잖아요. 그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네. 그렇죠. 마누라라는 표현. 그리고 연지곤지 쓰는 거 쪽두리. 근데 쪽두리는 뭐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죠. 훌륭합니다. 마누라 이런 단어도 마누라는 이제 원래는 귀족 부인한테 붙이는 약간 뭐 우리나라 말로 치면 부인 뭐 이런 식의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와이프를 나타내는 말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잘라주세요.